안녕하십니까. 대성회계법인의 이용원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은 쉬운 계정 과목별 회계 감사를 위한 해설 네 번째 편 미수수익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은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장기현재 총 24편 중에 4편째 미수수익에 대한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번째니까 24개를 채우려면 오래 걸리겠네요. 자, 미수수익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수익은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 수익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자 수익이니까 뭐 대여금에서도 나올 수 있고 정기예적금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만기보유증권, 뭐 사채 같은 거 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미수수익과의 차이인데 유형자산 처분하면 우리가 미수금으로 잡잖아요. 미수금, 미수수익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예, 미수금은 해당 시점에 권리가 확정된 겁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했으면 바로 그 대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미수수익은 아직 이자 지급일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총 이자 수익 이자를 10,000원 받기로 했어요. 만기 시점에. 이건 기간 경과에 따라서. 우리 결산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겠죠? 이 경과 이자 부분 6,000원을 이렇게 미수수익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만기 때 10,000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의 시점에 6,000원 주세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직 권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차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결산 시점에 이 금액을 계산하는 게 미수수익의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수익 계산을 보기 전에 먼저 이제 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결산 분계를 전표 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좀 설명을 하는데 결국 여기도 보시면 요 리버스 전표 결산의 1월 1일자 임년도 1월 1일자 이 전표를 치느냐 안 치느냐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수수익을 일단 12월 31일 날 잡았으면 1월 1일자에 리버스를 쳐서 미수수익이 빵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실제로 이자가 10,000원이 들어오면 이자 수익 10,000원, 그리고 선납세금 관련된 분계를 치죠. 이게 이제 뭐 사실 공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느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보시겠습니다. 6,000원 미수수익 잡죠? 리버스 분계를 안 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자를 회수할 때 미수수익 잡아놨던 거 까고 이자 수익을 추가로 4,000원을 인식하고 이제 분계를 치게 되는 것이죠. 장단점을 보면 요 분계는 미수수익 잔액을 확인해야 됩니다. 장부상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미수수익은 거래처별로 치지 않기 때문에 총합으로 치게 되고 총합 중에 해당 건이 얼마 있느냐를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뭐 이자 수익 선납세금 검증이 편리하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보통은 이자 수익하고 선납세금하고 이제 비교를 원장 대 원장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1.4% 정확하네 라고 인지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전표를 처리했을 때는 이자 수익 4,000원, 선납세금 1,400원. 이거 뭐야? 아, 미수수익이구나. 해당 분계를 가서 분계장으로 검토해서 미수수익 6,000원 찾아오고 합치면 10,000원이니까 1.4% 맞네. 뭐 이런 식의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근데 뭐 뒤에도 뭐 말씀을 많이 드리겠는데 막 대여금 같은 경우에 막 미수수익을 또 일부 회수하고 하게 되면 이것도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어서 그거는 다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 이렇게 리버스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라고 비단 이게 뭐 미수수익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성급 비용, 뭐 미지급 비용, 성급 비용, 미지급 비용 예.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리버스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계산하는 방식이죠. 어떻게 미수수익을 계산을 하느냐.
일단 일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정기예금, 뭐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비수수요가 많이 잡죠. 이렇게 되면 이자율, 시작일, 결산일 요 뒤부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예, 결산인 시작일 빼고 플러스 1을 한 게 일수. 네, 일수에다가 미수수익의 계산 방식은 잔액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일수 나누기 365일. 6날이면 366일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항상 물어보시는 게 플러스 1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플러스 1을 하겠다는 건 그냥 이 둘을 빼면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가 되는 거죠. 플러스 1을 하면 12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를 구하겠다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 요거를 한번 물어봐야죠. 은행에 전화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12월 1일부터 했는데, 어? 이자는 어떻게 계산돼요? 12월 1일도 쳐주는 거예요? 안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여금 같은 경우도 12월 24일 날 불입했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때 이자 계산을 25일부터 뭐 이렇게 받을 것이냐 아니면 24일도 하루로 보고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1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그냥 빼기만 하면 요 1일은 빠진다. 포함하려면 플러스 1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요 일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잔액을 12월 31일자 미수수익 잔액을 계산하는 방법 따라서 만약에 미수수익이 장부상 0이면 이 분계를 그냥 치면 되지만 장부상에 잔액이 남아있어 남아 있다면 이 잔액을 이거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장부상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 수익, 미수 수익 쳐야 된다. 이 부분 꼭 말씀드립니다. 이게 업체를 가다 보면 예, 이렇게 잔액을 잘 계산을 해놓고 이걸 지금 단기 비용에 확 단기 수익으로 확 쳐놔요. 그거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 안 했다는 뜻이죠. 예, 요거는 잔액을 구한 방법. 다음 장표 보겠습니다. 여긴 제가 12월 1월 1일부터 해놨습니다. 요거는 단기 증가 금액을 구한 거. 이렇게 되면 잔액과 상관없이 단기 수익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리버스를 쳤다라고 하면 정기 금액 플러스 이 금액을 더해서 분계를 쳐줘야겠죠.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잔액을 계산한 거냐, 단기 증가 금액을 계산한 거냐를 생각하면서 좀 분계를 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장 쉬운 미소수익 계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건 사실 요즘에는 정기적금을 좀 가입하는 경우가 별 많지는 않은데 대여금 문제도 있어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적금은 매달 이렇게 불입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잔액을 갖고 뭐 일수를 곱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 이 불이백의 일수, 이 불이백의 일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1년 그 불이백 382일. 요거는 1월 15일 했으니까 351일 이렇게 해서 결국 불이백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일수 나누기 365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365로 나누는 이유는 이 이자율이 한 달, 1년, 1년 기준이기 때문에 365일로 나눠주는 것이죠. 이 말을 왜 했냐? 예, 다음은 적수 계산 방식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65로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적수 계산 방식은 세무상 여러 가지 용도로 좀 많이 쓰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적수로 하는 방식을 했는데, 이 적수를 구하는 거. 적수란 뭐냐? 누적된 금액, 네, 일수의 개념을 감안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1,000만 원은 이 일수 381일 곱한 금액을 우리는 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적수를 구해서 이 적수의 합에다가 이자율 나누기 360을 하면 이자 수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이 금액이 아까 계산 방식하고 동일하죠. 그 다음에 또 적수로 계산하는 방식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잔액을 구해서 일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 잔액이 있죠? 12월 15일 날 잔액, 1월 15일 잔액, 2월 15일 잔액. 예. 여기서의 일수는 요거는 12월 15일부터 1월 14일까지의 잔액이니까 뺀 금액. 요 잔액은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잔액이니까 요 둘 날짜를 뺀 금액. 보시면 일수는 이후 불이백 빼기 불이일 네, 해줍니다. 왜냐하면 15일부터 14일까지의 일수니까.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때문에 요 마지막 날은 마지막 일수는 플러스 1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적수가 두 개가 동일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수익은 똑같죠. 네, 적수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불이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네, 이렇게 미수수익 계산은 네, 동일합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얘기를 왜 했냐? 네, 대여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여금의 미수수익 계산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회계 원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1월 기초로 넘어오는 금액, 단기 대여한 금액, 회수한 금액, 이렇게 여러 가지 예, 움직임이 많죠. 그 다음에 잔액. 결국 이게 회계 원장을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잔액을 갖고 아까 얘기했던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의 일자 기재해주고 이렇게 빼기 하면 되니까 쭉 이후 불이백 빼기 불이백 해서 일자를 해주고 잔액을 곱해줘서 적수를 산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일수는 플러스 1을 꼭 해줘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자 수익을 구한다. 네. 대여금은 막 변동이 많잖아요. 우리 보통 대표이사 대여금이 일반적인 경우니까 돈이 있으면 넣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회계 원장을 이용해서 잔액을 이용해서 적수를 계산하고 미수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방식은 사실 세무상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회계상은 사실은 뭐 하루 차이, 뭐 그런 차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회계적인 거로만 생각하면 뭐 그냥 롤치컬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대여금에 대해서는 조금 세무상 금액하고 좀 일치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강조했던 방법 얘기, 요건 보시면 1월 1일부터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는 단기 미수수익 금액을 산출하는 겁니다. 미수수익 잔액이 돼야 되는 금액을 산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방식으로 미수수익을 구한다면 정기 미수수익의 요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분계 처리를 해야 된다. 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예금이자는 우리가 이자가 원천세 이자가 14%, 지방세 포함해서 15.4%고요. 대여금은 비영업 대금 이자라고 해서 세무상 25%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의 이자는 25%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무상은 이제 미수수익이 입금불산임, 원천징수 대상일 경우에는 입금불산임입니다. 왜냐하면 원천징수의 일자와 마치겠다는 뜻이죠. 회계상 미수수익으로 계산했더라도 그거는 입금불산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회계상 이제 회수 불가능한 이자는 미수수익으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들어올 건데 이자 수익으로 잡지 마라.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특수성계좌 대여금일 경우에는 세무상 무조건 4.6% 이자 수익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계상을 안 하면 만약에 대표이사라고 한다면 상여처분, 대표이사의 상여에 포함이 돼서 대표이사님이 세금을 내셔야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4.6%로 수강계좌 대여금에 대해서는 미수수익 반드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미수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